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있는 영양소와 죽은 영양소. 자, 우리 피 속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혈장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45%가 혈구들이 산다고 그랬죠. 뭐 살죠? 백혈구, 적혈구, 뭐가 있죠? 혈소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피는 55%가 피죠. 이 맹물이야, 이게 피가. 그리고 약 맹물이 90%고 10%가 뭐가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 10%가, 이거 90%는 맹물이고, 만약에 10%가 죽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면 그 사람 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피가 세균이 번식하고 썩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 우리 혈장 속에 55% 혈장 속에 죽은 영양소가 있다면 이 백혈구가 적혈구가 혈소판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만들죠? 피를 뼈에서 만들죠. 그럼 뼈에 척추염, 다시 말해 척수의 그 고래에서 물이 흐르죠. 여기도 혈관이 있어요. 뼈에도요. 그럼 뼈에 여기도 썩어버려요. 그럼 피를 못 만들어요. 그럼 척추암이 오죠. 뼈암이 와요. 또 간액이 흐르지 않으니까 간암이 오죠. 그 죽은 영양소가 우리 혈장 속에 피 속에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맹물이야, 피 속의 맹물에 10%가 살아있는 영양소가 있느냐 죽은 영양소가 있느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요, 이게 죽은 게 있으면은 우리 백혈구 일종의 과립구라는 게 있어요. 백혈구 일종이, 백혈구가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상에서 3배로 뛰어요. 그럼 5천이라면 15,000으로 뛰어요. 15,000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냐면 간염 지방간을 만들어내요. 염증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피가 썩으면, 죽어있는 영양소가 들어오면 뭐가? 피가 썩는다 그랬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해요. 간에서 번식해, 위에서 번식해, 대장에서 번식해, 뇌에서, 이 광우병 같은 것들을 뇌에서 번식하면 뇌가 빵빵빵 뚫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그러면 오늘날 소고기를 수입을 반대하잖아요, 미국에. 그걸 막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 사료를 먹으면 우리가 죽어있는 영양소 아닙니까? 죽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혈에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면 뭐가 일으켜요? 프리레디칼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죽은 영양소가 우리 혈관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짜가지고 핏자국이 많은 처녀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죽은 영양소가 10%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혈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화농균, 여드름 생기는 거, 얼굴에 흉터. 그래, 또 이 세균하고 죽은 영양소하고 과립구, 백혈구 싸워요. 막 싸워서 이렇게 나쁜 증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죽은 영양소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영양소가 있다면은 우리 몸속에 10%가 살아있는 영양소가 뭐냐?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이 죽어있는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서 뺑뺑 돌면서 어디로 가줘요? 각 세포, 각 조직, 간, 위, 뭐 그냥 발끝까지 다 날라다주죠. 90, 40도 안 돼도 병원에 달락달락 하면서 가스가 나서 내 몸이 참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자궁에 혹도 생기고 온갖 몸에 발생하는 것이
죽은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좀 공부하고 싶죠? 여러분, 제일 죽은 영양소를 먹는 사람은 과식이에요. 자, 아주 과식이 아주 굉장히 죽은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 속에 음식이 꽉 차요. 그냥 소화를 못해요. 그럼 위벽에 위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잔뜩 집어넣고 씹지 않으면요, 이게 안 나옵니다. 소화를 못 시키면 이것이 다 썩어요. 이 썩은 게 어디로 들어가요? 죽은 영양소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혈액으로 들어간다고요. 일부는 배설도 되겠지만. 이것이, 근데 과식 중에도 배고프지 않는 사람, 때가 돼도 배고프질 않아, 이런 사람이 죽은 영양소가 피 속에 제일 많이.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밥 먹기가 싫은데 그냥 물 말아서 억지로 씹지도 않은 사람들. 또 우리가 그 흰쌀밥 그냥 반찬 그냥 김치 한 덩어리에다가 그냥 물 말아서 먹고 국 말아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혈액 속에 죽은 영양소뿐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소고기나 닭고기나 이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주어서 기른 음식들이, 이것이 죽은 음식입니다. 죽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혈류가 끊기게 되니까 대장 속에나 우리 몸속에 부스럼이 생겨요. 죽은 음식이 들어온 사람은 얼굴에나 부스럼 생기죠. 얼굴이나 몸속에 피부병 생기고요. 붉은 반점, 그리고 염증, 아토피가 생기고요. 여성의 그 얼굴에 뽀들었지. 그리고 우리 혈액이 산성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무서워요.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이제 죽은 음식을 많이 먹죠. 햄버거나 콜라나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은 어머니에 있는 모든 탯줄을 타고 이제 새로 탄생하는 아기에게 죽은 영양소가 핏줄을 타고 들어가겠지, 이 아이 어른애에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면서부터 감기가 들고 병원을 들락날락. 그래서 이 죽은 영양소가 어머니 탯줄을 타고 아기 태 갔을 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악성 부정맥이 오고 폐가 천식.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놓고 병원에를 계속 들락날락 하는 그런 이율이 한 15% 정도나 된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죽은 영양소를 혈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면역을 잃어가지고 병이 생긴다는 거. 이것이 이 발견이 거대한 발견이랍니다. 그래서 내 피 속에 살아있는 영양소가 있느냐, 죽은 영양소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늘 병색인 사람은 아기도 태아도 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처방은 어떻게 하느냐, 피 속이 죽은 영양소를 다 씻어버리고 해독을 해주고 살아있는 영양소로 우리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색이 없이 아주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첫째,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이렇게 내 속에 빈혈이 있고 내 속에 스트롱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과일에다가, 여러분이 과일만 먹어도 암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과일만 먹어도 죽은 음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영양소가. 봐요. 우리 혈액 속에 죽어있는 음식이
만약에 50개라면은 과일 조금 먹어가지고 50개 속에 만약에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죽은 게 많아요? 살아있는 게 많아요? 죽은 게 많죠.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게 흡수가 돼서 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요. 이것을 해독을 해야만이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죽어있는 50개를 해독하고 과일을 새로운 것을 섭취해줘야만 죽은 영양소가 살아있는 걸 바꿔줘요. 그러면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쌀 300개에다가 쌀이에요. 현미 100개를 집어넣어봐요. 현미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효과가요. 그러면 이것을 현미를 300개 하고 흰쌀을 100개 집어넣으면 효과 있습니다. 3대 1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살아있는 것에 죽은 음식이 3대 1만 대주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 3대 1로 살릴 수 있는 영양소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우선 해독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생명의 리퀴드 맥을 150ml 정도에다가 바닷물처럼 짜게 한 2.0%를 먹으면 아주 짠 김치 국물 있죠? 그 정도 돼요. 그럼 150ml를 많은 컵이죠? 그러면 그 종이컵에다가 2.0%를 타서 원샷 해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한 3분 내로 다 마시면요. 한 30분이나 1시간 안쪽에 배가 꾸룩꾸룩꾸룩꾸룩하고 배변을 보고 싶어요. 화장실에 가면요. 이것이 이 150ml가 우리 혈액 10만 킬로를 뺑뺑뺑뺑 돌고서 세포 속에 있는 또는 혈장 속에 있는 죽은 영양소를 다 같이 이게 품고 뽑아 같이 빠져나와요. 변같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양소를 과일을 또는 물을 음식을 섭취하면은 해독이 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치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리퀴드 맥을 음식이나 과일이나 밥에 이렇게 첨가해서 믹스해서 섭취하시는 분은 병색이 없어지면서 스트롱합니다. 혈액이 끊긴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양소를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양소는 여러분들 미역은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미역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라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조개가 살아있는 조개를 먹어야지 마트에서 냉장해 놓고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는 죽어버렸습니다. 생선도 죽은 거는 죽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대수임은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이 살아있는 음식이고 죽은 것은 죽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백 같은 것도 죽은 음식, 김밥 이런 것도 다 죽은 음식입니다. 계란도 무정란도 죽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또 가공식품 다 죽은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양소를 취해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분이 1.0% 들어있어요. 염분. 나트륨이 1.0%. 또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21종이 들어있어요. 무기질이요. 무기 미네랄이 21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도 들어있어야 되고 항균물질도 들어있어야 되고 베타카로틴 성분도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우리 몸이 자율신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7대 영양소다. 이것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류 속에는 가공식품에는 7대 영양소가 절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면 같은 과일 한 가지만 먹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대 영양소를 저울에 갈아서 먹는 사람들은
자율신경이 절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그래서 생명의 리퀴드 맥 속에는 7대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만 우리가 먹는 밥에다가 비벼 먹고 물에도 타 먹고 야채 좀 과일 좀 섭취하면 7대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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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